다음 환자 받으세요.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합니다. 응급실에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가벼운 가려움이 이렇게 큰 결과를 부를 줄은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약병과 가르쳐주신 비법 덕분에 가려움증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한밤중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려워 벌떡 일어난 적이 있나요? 피부에는 두드러기도 없고 목이 물린 자국도 전혀 없는데 새벽일 이 시만 되면 피부 속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 깊은 가려움이 올라온 적은 없나요? 또는 최근 들어 소변색이 진한 홍차처럼 짙어진 걸 봤지만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은 없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은 이미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만 되면 발바닥 깊은 곳이 가려워요. 대한간담도학회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간과 관련된 이상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피부 질환이나 나이 들며 생기는 피로감으로 잘못 이해하고 지나칩니다. 문제는 밤에 손바닥, 발바닥이 가려운 증상이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담즙과 관련된 독성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간은 우리 몸의 어느 장기보다 훨씬 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재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질무렵이 되면 가려움과 함시 미열, 오한이 찾아와요. 가려움과 함께 저녁 무렵 미열이나 오한이 느껴지는 경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제가 15년 넘게 근무해온 서울 노년건강센터 인근의 입원 병동에서 보낸 한 겨울밤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베는 듯 차가웠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을 때쯤 옆 병실에서 뭔가를 심하게 긁어대는 듯한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밤새 긁느라 손이 붉게 멍들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58세 김미경 씨를 보았습니다. 두 손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톱에는 마른 피가 조금 묻어 있었으며 소매는 계속 끌어올리고 내리느라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 깨워 죄송해요. 근데 손이 너무 가려워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불개미가 피부 밑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스탠드 조명을 켜고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긁어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전형적인 피부염 소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레르기처럼 확 번진 발진도 없었고 각질이 벗겨지는 것도 없었고 진균 감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이 추천해준 크림만 7, 8가지나 발라봤고 어떤 날은 따뜻한 물로 계속 손을 씻어 조금이라도 덜 가렵게 해보려 했지만 상태는 갈수록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가려움은 피부 위의 가려움이 아니라 마치 피 속에서 올라오는 가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가려움과 함께 소변이 진하거나 거품이 생겨요.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요즘 소변색이 평소보다 더 짙어지진 않았나요? 눈이 조금 노래 보일 때는 없었나요? 대변색이 예전보다 옅어지진 않았나요? 그녀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 물을 적게 마시고 채소도 잘 안 먹어서 그런 줄 알았죠. 설마 이게 간 때문일 줄은. 밤마가 가려워서 잠을 설쳐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서로 맞물려 나타난다는 사실은 제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려움은 벌써 4달째 계속됐다고. 처음에는 발바닥만 가렵더니 나중에는 손바닥까지 번졌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견딜만 하지만 정확히 자정이 되면 살 속에서 누가 긁어대는 것처럼 갑자기 확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이런 부위의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은 대부분 담즙, 정체, 담즙과 관련이 있었고
계속 방치하면 쉽게 간 섬유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우 누르도 와서 온다 참 드리고. 손이나 발이 살짝 붓는 느낌과 함께 오는 가려움. 저는 다음날 아침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집이 공사 중이고 자식들과 손주도 시험 준비하느라 바쁜데 자꾸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은 심장이나 근육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간이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몇 가지밖에 없어요. 피로, 눈에 누런 빛, 옅어진 대변, 짙어진 소변,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깊게 파고드는 특유의 가려움입니다. 이걸 계속 지나치면 어느 날은 몸이 다시는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떨리면서도 안도감이 스친 목소리. 박지훈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 간 수치가 정상인의 3배래요. 가려움, 이건 카샤제가 두통, 샤시, 어지러움.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녀가 아주 일찍 발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단, 수면,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몇 달 만에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가려움은 점점 줄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50세 이상 한국인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가려움의 종류. 단순 피부 가려움과 간, 신장, 담도 문제에서 오는 가려움을 구별하는 핵심 징후. 간의 부담을 줄이고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아주 간단한 생활. 가려움을 즉각적으로 줄이면서도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올바른 피부관리법. 이 모든 내용은 실제적이고 과학적이며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근육통이나 가벼운 관절통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김 씨의 전화와 둘 다 안도하게 만든 검사 결과 이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고일 때가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례가 생기면서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운이 좋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무 늦기 전에 병원 문을 두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은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긴 줄기를 만들며 흘러내리던 잔잔한 비의 오후였습니다. 키가 크지만 조금 야윈 듯한 한 남성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오른발은 걸을 때마다 살짝 끌리는 듯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딸이 계속 오라고 해서 오늘 겨우 왔습니다. 밤만 되면 발바닥 깊은 곳이 가려워요. 솔직히 저는 그냥 다리가 가려울 뿐입니다. 다리 가려움 겉으로 들으면 정말 대수롭지 않은 너무 흔한 증상처럼 들리는 두 단어죠. 하지만 그가 의자에 앉아 바짓단을 걷어 올리는 순간 왜 그의 딸이 그렇게 조바심을 냈는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발목과 종아리 피부는 어둡게 착색되어 있었고 바싹 마르고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으며 곳곳에 수없이 긁어댄 자국이 딱지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가 얼마나 오래 이 가려움과 싸워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된 지 거의 1년은 됩니다. 그는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부과도 몇 번 갔어요. 연고 바르면 좀 나았다가 또 재발하고 뜨거운 물 때문인가 겨울이라 건조해서인가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더 심해져요.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다리를 웅크린 채 침대 모서리에 비비면서 긁어댈 정도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뇨 있으세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있죠. 5년 됐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 솔직히 혈당이 들쭉날쭉해요. 나이도 있고 음식 조절이 쉽지가 않네요. 가려움증, 소화불량, 복부 팽창, 메스꺼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 부룩하고 메스꺼움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당뇨를 가진 분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복혈당 숫자에만 신경 쓰고 그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혈관, 신경, 신장 같은 합병증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 가려움은 바로 그 합병증들이 처음 보내는 가장 이른 신호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종이에 간단한 혈관 그림을 그리고 그분 앞으로 밀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다리 피부와 신경을 먹여 살리는 이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피가 줄고 피부는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어둡게 변하고 쉽게 갈라지고 그리고 가렵기 시작합니다. 또 손상된 신경은 따끔거림, 저림, 속에서 파고드는 듯한 깊은 가려움까지 만들어냅니다. 밤에 심해지는 주기적 가려움. 가려움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늦은 밤에 가장 심해지는 경우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제가 그려둔 종이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심한 사람들만 위험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걷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냥 가려울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뇨 환자의 다리 가려움은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경과 혈관 문제가 시작되는 아주 초기 단계예요. 계속 방치하면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언제 화상을 입었는지도 언제 뾰족한 것에 찔렸는지도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금세 궤양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이 많이 막히면 발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가려움이 이렇게 큰 결과를 부를 줄은. 서울 주변에서는 이런 수술을 겪은 당뇨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강인해 보이던 어르신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저 오래된 다리 가려움 때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지는 않나요? 조금 걷다가 멈춰서야 하는 경우는요?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죠. 가끔 밤에 쥐도 나고요. 이것이 바로 말초동맥 협착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괴사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길목의 징후입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의 혈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고 피부색도 변하지 않았고 가려워 긁은 자국도 깊은 궤양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단계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좀 방심했죠. 딸애가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 들으니까 이제서야 겁이 납니다. 가려움 첨의 저림은 몸의 슈표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이 저릿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저는 그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공복 혈당, HbA1c, 혈중 지지를 다시 확인할 것, 하지 혈관의 혈류 상태를 보기 위해 도플러 혈관 검사를 받을 것, 발바닥의 감각 저하 여부를 측정할 것, 흰쌀밥,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것, 식후에 걷되 발에 무리가 갈 만큼 오래 걸으면 안 될 것,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매일 밤 발 상태를 확인해 작은 상처도 놓치지 않을 것. 진료가 끝날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조금 무거웠지만 눈빛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몸의 신호를 제때 알아차려 합병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많은 환자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가던 그는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다음에 올 때는 더 건강한 다리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하기만 한다면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창수 씨와 상담을 마치고 건강 회복 계획까지 세워드린 뒤라 며칠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바로 이어서 또 한 명의 환자가 찾아오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려움이란 것이 조용하든 혹은 거세든 그 안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이야기가 숨어 있고 그걸 제때 알아내지 못하면 몸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급히 진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거의 매일 밤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저는 어르신을 자리에 앉히고 살폈습니다. 그분은 의자에 살짝 기대어 앉았지만 두 손은 끊임없이 팔과 등의 같은 부위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려움이 시작됐나요? 정혜숙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거의 1년쯤 됐어요. 처음엔 등 가운데만 가려워서 겨울철 건조해서 그런가 했죠. 근데 나중엔 팔, 배, 허벅지까지 번지고 요즘은 매일 밤 나무 숟가락 손잡이로 등을 긁어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지경이에요. 크림도 여러 가지 써보고 알레르기 약도 먹어보고 따뜻한 물로 씻고 침구도 바꿔봤는데 그때뿐이고 오래가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가려움을 노인성 가려움이라고 부르지만 수십 년의 경험상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신 가려움은 피부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요즘 아침에 발이 붓지는 않나요? 소변량은 줄거나요? 그러자 딸이 바로 답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엄마 발목이 아침마다 조금 붓고 눈꺼풀도 좀 부어요. 식사도 줄고 자주 메스꺼워하시고 소변은 적고 진한 노란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신장은 이미 고통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신장은 정교한 필터처럼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노폐물들은 피부 아래 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넓고 깊고 끈질긴 전신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으며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 가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이미 병이 꽤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정 여사님, 이 가려움은 피부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몸 안에서 신장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노폐물이 혈액에 쌓여 피부 바로 아래까지 도달해 신경을 자극하고 있어요. 크림은 표면만 도울 뿐 근본 원인은 몸 안쪽에 있습니다. 정 여사님은 가볍게 떨리는 두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신장도 가려움으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건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분의 눈에 담긴 불안과 옆에 앉은 딸의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이 두려움으로 번지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나 후회가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필요한 검사를 적어드렸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혈액 내 독성 물질 수치, 24시간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빨리 발견하면 저염식, 노폐물 조절약, 올바른 수분 섭취,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방을 나서기 전 정 여사님은 문가에서 잠시 멈추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괜찮을까요? 저는 잠시 바라보다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가려움을 더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모녀가 나간 뒤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 신장, 혈관, 신경, 몸의 모든 기관은 너무 늦기 전에 각자만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놀랍게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3명의 환자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간 때문에 깊은 손바닥 가려움에 시달리던 김 여사, 당뇨와 혈관 약화로 다리가 거칠게 갈라졌던 박창수 씨, 그리고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탓에 온몸이 가려워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정 여사. 세 이야기는 모두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지나치게 크다. 늦은 오후, 서울역 근처 고층 건물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드는 시간. 저는 진료 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몇 해 전 한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몸은 예전부터 나한테 말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듣질 않았지. 그 말이 머릿속을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제가 써내려간 메모를 다시 보니 간은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으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은 다리 가려움과 저림,
G로 알려주고 신장은 전신 가려움과 부종, 피로, 소변 감소로 경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신호를 그냥 참고 넘기거나 겉만 잠시 해결하려고 연고만 바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설마 큰일이겠어. 별거 아니겠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가려움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이상 반복되고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고 특히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해서 찾아오는 가려움이라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손바닥, 발바닥이 깊게 가렵다. 간담도를 의심하세요. 당뇨 환자의 발목 종아리 가려움, 혈관, 신경 문제를 먼저 보세요. 전신 가려움 버시, 피로 버시, 부종 버시, 소변 감소 신장을 의심해야 합니다.